네, 안녕하세요. 팀 셰터돔 FTC 8338 팀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는 북일고등학교 국제과 1학년 조수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밍 멤버로서 API를 번역한 것 중에 드라이빙 모드, 로봇의 수동 드라이빙 할 때 가장 중요한 게임패드, 그 게임패드의 이제 구조와 이제 사용되는 API, 그리고 사용되는 메소드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게임패드를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물론 게임을 한두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거나 엑스박스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 게임 등을 이제 게임패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물론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FTC에서 우리가 모터나 서버나 또는 이제 다른 메소드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게임패드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버튼을 어떤 값으로 저장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바로 게임패드라는 것이 이제 게임을 해본 분들에게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로보틱스를 처음 해보시거나 아니면 게임패드를 이제 처음 사시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몰라서 일단 게임패드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패드는 이렇게 보시듯이 저희가 사용하는 게임패드의 기준으로 로지텍하고 엑스박스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설명하자면 일단 이 부분을 버튼이라고 하고요. 버튼은 이제 눌리느냐 안 눌리느냐에 따라 이제 눌리는 경우 true, 안 눌리는 경우에 false라는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와 있고요. 물론 엑스박스에서도 같이 베이스 버튼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엑스박스 컨트롤러랑 보면은 엑스박스 컨트롤러는 이 부분이 이쪽에 와 있죠.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부분은 이제 D패드라는 부분입니다. 이 D패드라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보신다면 up, left, right, down 말 그대로 사방위를 표현한 패드인데요. 이 패드의 값을 지정하는지는 일단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X축과 Y축으로만 나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구조가 살짝 다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스틱이라고 하죠. 스틱이라는 부분은 왼쪽에 있으니까 레프트 스틱, 라이트 스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스틱, 라이트 스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보면 범퍼랑 뒤쪽이 이제 해당하는 우선 범퍼 그리고 트리거가 있습니다. 범퍼랑 트리거 자체도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따라서 그냥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left trigger and right trigger 각각 이렇게 두 개씩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제 버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리느냐 안 눌리느냐 범퍼 트리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스틱하고 D패드 자체의 경우에는 눌리냐 안 눌리냐의 단순적인 방법이 아닌 이제 좌표에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좌표는 우선 스틱의 경우에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또한 D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그래서 이제 Y축을 기점으로 up and down 양수, 음수,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right, left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D패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코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용한 코드에 D패드의 버튼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제 패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패드라는 API의 기본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Monitor a hardware gamepad. 하드웨어 게임패드를 총체적으로 이제 감시하고 관리하는 API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버튼, 아날로그 스틱, 트리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쓰일 수 있는 공식적인 변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눌리거나 안 눌리거나 아니면 그 값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코드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요. 아날로그 스틱, 아까 보셨던 이 XY 축에서 아날로그 스틱은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의 값이 나타납니다. 즉 이제 직접 코드를 사용하실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사용해서 파워를 제어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정지 상태의 경우 0.0 말 그대로 그냥 제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평축은 X축, 수직축은 Y축이라고 표시됩니다. 트리거는 똑같습니다.
얼마나 눌리느냐가 중요한데요.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0.0부터 1.0까지로 표시합니다. 0.0이 전혀 눌리지 않았을 때, 1.0은 최대로 눌렸을 때. 버튼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rue and false의 경우였는데, 버튼이 이제 눌렀을 때, 안 눌렀을 때 0과 1로 딱 두 가지로 표시를 하는 거죠. 눌렸을 경우에 당연히 true, 안 그랬을 경우에는 false입니다. 디패드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긴 디패드가 있죠. 디패드는 4개의 버튼을 각각 표시합니다. 위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럼 이제 API, 그 AP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그 메서드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우선 ID unassociated, 여기 I가 빠졌네요. ID unassociated는 일단 ID가 관련이 없다, 말 그대로 관련이 없는 ID라는 설명입니다. ID synthetic, 말 그대로 이제 인조적인 unassociated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를 하나를 가진 이 게임패드는 시스템에 의해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가이드는 이제 말 그대로 버튼 가이드입니다. 버튼 가이드는 종종 컨트롤러 가운데 있는 큰 버튼인데요. 엑스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 있죠. 이런 버튼이 이제 OS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운영체제가 이 버튼이 앱으로 정상되기 전에 당신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버튼에서의 정보를 못 받을 경우 그 버튼을 이제 정보를 억류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ID는 아까 전에 보셨는 대로 이제 unassociated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ynthetic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게임패드에 직접 할당된 ID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값은 이 게임패드 하나가 게임패드 1이라는 아이디가 있다고 다음번에 연결될 때도 게임패드 1이 아닙니다. 게임패드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연결될 때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사용된 어떤 사건,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상대적 타임스탬프를 나타내는 건데, 타임스탬프는 이제 편지 문서의 발송 접수, 날짜 시간을 기록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게임패드에 남아있는 기록된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threshold, 디패드 threshold, 움직임이 해당 임계값을 초과하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네요. 해당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임계값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계값이죠. 한계값을 넘어가는 순간은 디패드 버튼이 눌러진 것이다. 흔히 말하는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를 구분하는 값이 임계값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API가 디패드 thresholder라는 이 API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이스틱의 데드존. 말 그대로 아까 보셨듯이 한계값보다 작으면 컨트롤러가 눌리지 않는, 그 말 어떠한 변화도 없는 정지 상태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PI의 기초적인 설명은 모두 끝났고 이제 어떤 메소드에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set timestamp,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타임스탬프를 말 그대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시간 기준에서 마지막으로 변경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게 이제 set을 배웠으니까 refresh 하면 당연히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opy는 public void copy, 게임패드가 1이 있고 2가 있으면 1에 있는 게임패드의 상태, 버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상태를 2에 복사합니다. 물론 실패할 경우에는 안 알려진 상태,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의 게임패드가 현재 놓여 있다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리셋은 초기 상태로 리셋을 하는 것, 조이스틱 데드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0과 1 사이의 값으로 데드존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계값을 넘어가지 않으면 조이스틱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모션 이벤트라는 API 이제 기초하여 게임패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고요. at rest,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보셨던 모든 트리거들, 아날로그 스틱들이 정지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트리거, 버튼, 디패드, 뭐 이러한 게임패드의 조작 방식에 해당되는 버튼들이 과연 절대 눌리지 않고 맨 처음부터 정지 상태에 있었는가? 당연히 정지 위치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표현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타입은 게임패드의 유형을 가져오는 것인데 방법의 기본값은 스탠다드, 말 그대로 그냥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toString toString은 아까 전에 봤던 그 유형을 넣어서 모든 버튼, 스틱, 트리거, 디패드 이 상태를 모두 요약해서 게임패드를 표시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서 화이트 리스트 필터라는 것이 나오는데, 화이트 리스트는 무엇인가? 블랙 리스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메일이 스팸 메일이나 이제 광고성 또는 해킹 악의성 메일이라면 그 주소를 IP에 등록함으로써 그쪽에서 이제 오는 모든 메일이나 어떠한 시그널을 모두 차단해 버리는 그런 리스트죠. 화이트 리스트는 반대입니다. 안전할 듯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IP나 또는 제품 아이디, 공급업체 뭐 이러한 것들을 등록해 놓으면 그쪽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나 이메일 뭐 여러 가지 자료든 이제 거부 없이 시스템 상에서 이제 차단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nable whitelist filter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장치 공급업체 ID라는 것에 대해 필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화이트 필터, 쉽게 말해 허용 목록에 추가된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공급업체 ID, 제품 ID랑 똑같은 필터일 경우에는 거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과 일치하면 게임패드와 간지됩니다. 여러 번 호출하여 장치에 화이트 리스트를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아이디나 다른 장치 공급 업체를 직접 추가함으로써 그런 게임패드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으면 기본 OS 감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원래 OS에서 이제 하던 대로 어떠한 신호인지 어떠한 공급 업체인지 또는 어떠한 아이디인지 확인을 하고 거부할지 아니면 이제 등록을 할지 뭐 그런 걸 직접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는 생각보다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클리어 화이트 리스트 필터, 클리어죠. 디바이스에 적용된 화이트 리스트 필터를 모두 지웁니다. is 게임패드 디바이스, 이거는 이제 이 디바이스 아이디가 게임패드 장치 속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제는 제가 실제로 짠 코드를 통해 어떻게 게임패드를 등록하고 어떻게 인계값을 설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코드 분석을 해볼게요. 무빙 보이드 있대. float라는 이 코드에서 left로 가는 게 있고 right로 가는 게 있는데, left는 마이너스 left stick y 1번 게임패드, right는 1번 right stick y 1번 게임패드. 여기서 잠깐 앞에 가서 구조를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스틱은 X축과 Y축, X축과 Y축이죠. 라이트 스틱 있고 레프트 스틱 있고, 우리는 아까 전에 이제 이 레프트 스틱, 라이트 스틱을 통해 어떻게 제기하는가,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분석해 드리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오른쪽 스틱인 거죠. 오른쪽 스틱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범위로 설정한 거, 그리고 레프트라는 거는 아까 전에 봤던 이 레프트 스틱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로 설정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는 Y축의 범위죠. X축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Y축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front left, front right,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뒤쪽 모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앞쪽 모터, 뒤쪽 모터에서 앞쪽, 오른쪽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right, front, left, behind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모터는 이 오른쪽 값에 의해 결정이 된다. 쉽게 말해서 게임패드 1, right stick y, 게임패드 첫 번째 게임패드의 오른쪽 스틱 Y축의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 레프트는 반대로 왼쪽 코드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틱에 레인지를 적용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로봇이 이제 eating이라는 보이드를 사용할 때 eating이라는 것으로 정의된 것의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버튼이죠. B랑 A는 버튼을 의미합니다. 아까 보셨던 A, B, X, Y의 버튼이고요. 그래서 게임패드 2 B 버튼이 눌렸다 라는 것을 이제 if A 버튼이 눌렸다라는 것을 이제 else if라는 것으로 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if gamepad 2 point B, 버튼 B가 눌렸을 경우에는
set power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리버스 방향으로 0.8의 파워를 가진다라는 거죠. 물론 B 버튼이 true일 경우 눌렸을 때의 의미입니다. else if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 방식은 똑같습니다. A가 true일 때 눌렸다는 거죠. 눌렸을 경우에는 A는 이제 기본 방향으로 리버스가 아니라 기초 방향으로 0.9의 파워를 가진다. 만약 A, B가 모두 눌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if와 else 쉽게 말해서 조건문이라는 것의 사용을 통해서 버튼이 눌렸는가 안 눌렸는가를 통해 파워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된 코드를 알아보자면 public void, 뭐 이름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누나라는 보이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패드에 아까 전에 봤던 D패드, 이렇게 생긴 D패드가 있다고 하면 D패드도 이제 if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잠깐 앞에 가서 앞에 하지 않고 자 이제 D패드 업이라는 것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가는 D패드가 눌렸다. if와 else라. if 그리고 else 이렇게 두 가지 조건문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이제 D패드 위쪽 방향이 눌렸는가 안 눌렸는가죠. 눌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개 모터는 모두 0.2의 파워를 가진다라는 것이고, 모터 그 다음에 이제 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모터가 정지 상태, 쉽게 말해 0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D패드, 버튼, 트리거 등이 포함된 이제 게임패드의 구조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이드를 해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팀 셰터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